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변재준의 건강정보. 코너스턴 클리닉 변재준 박사가 전해드리는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재준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요실금요? 예. 네, 아이고, 나이 드신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예, 그렇죠. 많이 있죠. 예. 네. 어떤 겁니까, 요실금이? 네, 요실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요실금이 생기면 참 당황스럽고 불편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당황스럽죠. 예, 그다음에 이제 창피해서 잘 이 얘기를 못 하시고 문제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불편할 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제 소변이 자꾸 조금씩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 주변 피부가 짓무르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균이 생겨가지고 그 균이 방광으로 들어가서 방광염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예. 예, 또 사회활동 같은 걸 기피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좀 나빠지기도 하고. 네. 예,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그렇군요. 예. 증상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실금의 증상은 사실은 요실금의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종류마다 조금씩 증상이 다릅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소변이 조금씩 나온다. 이거는 다 공통적인 증상입니다만은 예. 이게 얼마나 심하냐, 언제 발생하느냐, 이것을 어떤 경우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죠.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스트레스 인콘티넨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콘티넨스는 이제 요실금을 인콘티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트레스 인콘티넨스, 한국말로는 복압성 요실금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네. 복압, 그러니까 뱃속의 압력이 늘어나서 생기는 요실금이다. 네. 뱃속의 압력이 늘어날 때 생기는 요실금이다. 그래서 이제 복압성 요실금, 스트레스 인콘티넨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스트레스 인콘티넨스가 가장 흔한 거고요. 기침을 한다든지 또는 웃는다든지 또는 무거운 걸 들어 올린다든지 좀 빨리 걷는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 소변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웃었다든지 기침을 했다든지 이럴 때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예. 이것은 분만이라든지 또는 골반계통의 수술을 받으셔서 여성분들 골반계통의 수술을 받거나 분만하는 과정 때문에 네. 이 골반의 근육이 약화되어서 생기는 요실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년 이후에 여성에 많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인콘티넨스, 복압성, 뱃속의 압력이 증가될 때만 소변이 조금씩 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가만히 있을 때는 소변이 새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밤에 주무실 때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 인콘티넨스, 복압성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복압성 요실금.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어지 인컨티넨스. 어지라는 건 뭔가 막 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막 급하고 못 참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 인컨티넨스는 절박성 요실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는 증상이 생기면서 이것을 조금도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이미 소변이 나와버리는 예.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광에 염증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잘 생깁니다. 방광염증이 있으면은 방광에 뭔가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변을 이제 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기 전에 이미 나와버리는 이런 예. 방광염이 있을 때 생기는 요실금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광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요. 이유 없이 방광신경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광이 실제로는 오줌이 많이 안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방광에 오줌이 많이 들어있다고 느끼면은 방광을 자꾸 수축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씩 계속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주 방광이 수축하면서 이제 소변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금씩 새 나오는 거. 네. 예, 이 절박성 요실금은 증상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냥 뭐 네.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고, 참. 예, 낮이건 밤이건 증상이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못 참고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이 좀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실금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는데 예.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네. 이거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못 하겠는데요. 오버플로우 인콘티넨스라는 게 있습니다. 넘치는 오버플로우. 거 아니에요? 넘치는 겁니다. 오버플로우 이제 넘치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광이 수축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이 꽉 찰 때까지 넘쳐 흐를 때까지 방광이 수축을 못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차게 되면 새 나오는 거. 네.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고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척추 손상이 있다든지 중풍이 있다든지 이래서 방광을 수축시킬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네. 넘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 없이 넘쳐져서 나온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이 있으신 분들이 네. 전립선이 커지죠. 그렇게 되면 방광 밑에 있는 전립선이 방광을 콱 막아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소변을 보려고 계속 힘을 줘도 소변이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죠. 앞에 꽉 막혀 있으니까. 아.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광이 꽉 차고 넘칠 때까지 소변이 모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새 나오는 거. 네. 예,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 인콘티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경우는 대개 소변을 보고 싶은데 이거 뭐 소변 보고 싶은 거는 뭐 굉장히 그런 요인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나오고 있다가 그게 이제 막혀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방광에 힘이 없어서 그 수축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안 나오고 있다가 결국은 저절로 흘러나와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 인콘티넨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도 있는 것 같아요. 기능성 요실금, 펑셔널 인콘티넨스라고 하는데요. 기능성 요실금은 사실은 방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방광은 정상인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소변을 그냥 흘리는 거예요. 치매, 네. 예,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예. 치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변을 가리지를 못하고 그냥 오줌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줌이 나와도 뭐 나는 괜찮다. 그냥 오줌이 나와버리는 거죠. 예, 예. 이런 거. 방광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이나 또는 뭐 심장 같은 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소변은 보러 가야 되겠는데 관절이 아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소변이 그냥 새 나오게 되죠. 이런 거를 기능성 요실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종류가 참 많네요. 네. 요실금에도. 요실금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요?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지금까지 4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이제 요실금 조금 이제 다른 종류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죠. 절박성 요실금, 이 방광의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자꾸 참을 수 없이 자꾸 소변을 보고 싶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가기 전에 소변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절박성 요실금은 비교적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복압성 요실금 이건 뭐냐면 스트레스 인콘티넨스 분만이라든지 또는 수술에 의해서 골반 근육이 약화돼 가지고 예. 소변이 새 나오는 거. 이건 소변을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의 그 입구 그 밸브가 약해져서 저절로 소변이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약물 치료에 잘 반응 안 하고요. 대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복압성 요실금 그 수술 치료가 많이 좋은 방법들이 이제 개발돼서 요즘에는 이제 간편하게 이제 좋은 효과를 내는 네. 그런 치료 방법이 있죠. 근데 뭐 이 기능성 요실금, 뭐 정신질환, 치매로 생기는 거 이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정신질환이나 치매를 치료해야 되겠죠. 그렇죠. 치매를 예. 치료해야 되는데. 예. 자, 요실금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좀 요실금에 이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실금에 잘 적응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비만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좀 줄이면은 이 스트레스 인콘티넨스, 이 골반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그 요실금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분 섭취나 카페인 섭취를 좀 줄여도 좀 요실금에 도움이 되죠. 소변 만드는 양이 적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 너무 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또는 카페인이 많은 그 음료들, 커피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드시게 되면은 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예. 요실금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변비가 있는 경우에 또 이제 대변과 소변이 이제 이렇게 가까운데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 예, 그다음에 이제 약물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약 중에서 뭐 콧물약으로 쓰는 거, 가려움증 약으로 쓰는 이런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의사 처방해서 쓰는 약 중에 항콜린제라는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방광의 수축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요실금을 더 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부 약물은 요실금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다른 방법 같은 게 없는지요? 집에서 이제 일종의 자가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광 훈련이라고 해서요. 네. 특히 이제 절박성 요실금 환자에서 소변이 자꾸 마려운 경우에 소변을 인위적으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간은 1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러 가도록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2시간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3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소변을 인위적으로 참도록 하고 참는 기간을 늘려서 훈련하는 예, 거군요. 훈련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광 밑에 근육을 좀 이렇게 강화시켜서 꽉 네. 조여주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 인콘티넨스, 보갑성 요실금에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이 운동을 개발한 사람이 케겔이라고 해서 케겔 엑서사이즈라고 부릅니다. 예. 케겔 엑서사이즈, 골반 근육 운동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항문을 꽉 죄는 것 같은 그런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대변 마려울 때 그걸 막 참으려면 항문인데 근육을 꽉 조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방귀가 나오려고 한다면 방귀를 참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항문 주변의 근육을 꽉 조이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래서 한 10초 정도 조였다가 또 10초 정도 풀었다가, 예, 이런 훈련을 한 번에 한 10회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네. 하루에 한 2-3번씩 이렇게 하면 요실금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현저하게 좋아집니까? 현저하게 좋아진다, 치료된다는 아니지만은 네. 운동 요법에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말씀에 코너스톤 클리닉 진료부장이신 변재준 박사였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adio한국.com으로 들어오셔서 초기 화면에서 변재준의 건강정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